일단 저희 수업은 크롬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쓰시는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뭐 엣지, 웨일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분간은 크롬만 쓰는 걸로 할 거고요. 크롬 이렇게 열어보면은 좀 다른 사람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뜨던가 할 거예요. 여기서 추가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게 공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최초에 오시면은 계정 확인 먼저 해주시고요. 내 걸로 되어 있는가. 들어오면 이런 장이 뜰 건데 지메일을 새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이거는 여태까지 뭐 네이버 또는 다음 메일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쓰지 마세요. 이제 쓰지 마시고 일상생활용이랑 공부용, 뭐 시험용 이런 걸로 하나 따로 파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새로 만드는 거고요. 지금 만드신 분들은 이걸 계속 끝까지 쓰시면 됩니다. 공부용, 시험용으로는. 일상생활에서는 뭐 원래 쓰던 거 쓰시고요. 참 그리고 저랑 만약에 수업을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그냥 알고리즘 문제 푼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다른 언어로 뭔가 한다던가. 네, 그래서 구글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든 거고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새로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취업할 때 이메일 쓰라고 하잖아요. 방금 만든 거 쓰시면 돼요. 이전에 건 버리세요 그냥. 공부하면서 쌓아놓은 기록들은 다 여기에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되고, 크롬은 기본으로 탭 열면은 구글이거든요. 지메일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거 뭐 쓸 거 있으면 여기 드라이브 쓰세요. 웬만하면 구글 드라이브 쓰세요. 네이버 마이박스인가? 쓰지 말고 여기서 컨트롤 하시면 돼요. 문서 같은 것도 여기 덕스나 시트 여기서 웬만하면 작성을 하세요. 공유 문서 이런 것도 다 되니까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쓰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 거 얘인데 최초의 메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사인인, 사인업 있죠? 사인인이 로그인이고요. 사인업이 회원가입이에요. 조인이에요, 조인. 그래서 사인업을 최초에 하면은 그냥 좀 까다롭게 뭔가 막 물어볼 텐데 이 이메일이죠. 이 이메일은 방금 만든 지메일 쓰시면 돼요. 안 하신 분들은 새로 가입하세요. 깃허브나 지메일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는 다른 사이트들이랑 호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해놓은 건데 일단 얘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로그인 해보세요. 깃허브 로그인. 이거 지금 저랑 똑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창이 아닐 수도 있는데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탭 하나에서 이건 지금 따라하세요. 깃허브 로그인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누르시고 밑에 보면 세팅스 있죠. 세팅스를 눌러보시면 왼쪽에 이메일스라고 있어요. 이메일스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방금 가입한 지메일 계정으로 여기 프라이머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본인 계정이어야겠죠. 프라이머리 계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왜 약간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거 마냥 창을 하나 보셨을 텐데 인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인증 코드 8자리인가 치셨잖아요. 네, 그게 있어야 이 프라이머리가 하나 생깁니다. 절차가 만약에 똑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일부러 오타를 냈어요. G메일이라고 썼는데 저희 틀려먹었잖아요. 이러면 메일이 오지 않겠죠. 그러면 인증을 못할 거고 프라이머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실수했다 그러면 여기 add 이메일 어드레스 있죠.
여기다 추가한 다음에 add 하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건데요. 여기 unverified라고 되어 있잖아요. verify 이메일, 뭐 resend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다시 코드 입력하시면은 프라이머리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있어야 다른 거랑 호환이 되니까 네, 요거는 하나 확인해 주시고, GitHub는 그냥 개발자 필수 사이트예요. 뭐 공부를 하던 이걸로 뭐 취업을 하던 일을 하던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원래는 협업하는 툴인데요. 협업하는 사이트인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리 좀 해놨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그 다른 데랑 호환을 해놓는다면 기록이 쌓일 거고, 그 기록은 증거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호환성이 좀 좋기 때문에 좀 미리 해놨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래머스 보시면 지금 저는 로그인 되어 있는데 뭐 필요 없고, 자 지금 GitHub 보시면 고양이 마크죠. 프로그래머스에서 회원가입 눌러서 뭐 이거 입력하셨을 텐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얘 눌러서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최초에 한 번은 여기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하나 뜰 거예요. 확인해달라고 초록색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그냥 알아서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던 뭐 회원가입을 누르던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다른 탭에서 내 걸로 되어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다른 탭에서 내 걸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얘만 누르면 알아서 로그인 해줍니다. 그리고 REPL 이거 먼저 보죠. 마지막 거 요거 얘도 되어 있네. REPL 보시면 얘도 똑같죠. 사인업이랑 로그인이랑. 사인업 눌렀다 쳐도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초록색 버튼 누르라고 뜰 건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연동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은 GitHub으로 다른 탭에서 내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코드업 얘는 그냥 생으로 해야 돼요. 호환되는 거 없어요. 아이디, 뭐 이메일 이런 거 다 그냥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건 연동이 안 돼요. 얘는 따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타이핑 클럽 얘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signup.html이라고 제가 써놨을 거예요. 회원가입을 최초에 먼저 해야 돼요. 얘도 보면 signup with 구글 있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탭에서 내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얘만 누르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로그인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나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사인인을 아무리 해봤자 안 되겠죠. 이때는 최초에는 사인업 쪽으로 와서 이렇게 선택 코드인 그냥 알아서 진행하게 냅두면 됩니다. 뭐 안 굴러간다 싶으면은 그냥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알아서 될 거예요. 그리고 코드 좀 뭐야지? 코드 좀 뭐야지 보시면은 여기 똑같아요. continued 구글이라고 되어 있죠. 얘 누르시면 끝나요. 그냥 계정 선택하시고 당연히 본인 계정으로 해야 되고요. 그럼 로그인 끝입니다. 최초에는 뭐 설정하는 거 있을 텐데 안 하셔도 돼요. 뭐 나이 선택하고 뭐 수치자인지 뭔지 선택하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좀 천천히 소개를 드리자면 요거 타이핑 클럽 얘는 뭐냐면 영타 연습이에요. 그냥 위로 쭉 올리시면 여기 뭐 영상도 있고 그냥 이렇게 누르는 모션 나오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엔터 누르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요. 웬만하면 시간 투자를 해주세요. 여기다
초반에 시간 있을 때 권장 사항인데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타가 느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영타로 진행을 할 건데 내가 쓰는 영타의 총량이 적다. 이 말은 속도가 느리다잖아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요. 뭐 필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받아 적는다던가 그 속도가 느려서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손해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몇 타 이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기에 만약에 영타가 느리다 그러면 좀 시간 투자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한 2, 30분? 2, 30분? 뭐 10분, 20분 정도? 아 참 그래 이거 뭐 사진 찍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 이거 녹화 중이에요. 제 목소리랑 같이 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녹화 중이기 때문에 그냥 스크린 보세요 하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진 찍고 뭐 딴 데 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크롬 하나 여시고요. 세로 하나 열어주시고 아니면 탭 하나 여셔도 돼요. 그 주소창에다가 뭘 치냐면 이걸 쳐주세요. 대소문자 구별해야 돼요. 이 대문자 D, 대문자 N이에요. 쓴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수업 페이지입니다. 이거 하나는 지금 외우세요. 이건 사진 찍어도 되고 뭐 아니면 어디다 써놔도 되고 소문자 E, 대문자 D, 대문자 N이에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진행할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에 얘네들이 다 있어요. 따로 뭐 필요 없습니다. 얘네 외울 필요 없어요. GitHub는 필수가 아니라서 여기다 넣어놓진 않았는데 기본적인 건 다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외워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핑 정글 있죠? 이게 방금 전에 봤던 그 타이핑 클럽이에요. 이건 제가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코드.org 있죠? 코드.org 누르면 그냥 열리게끔 해놨어요. 코드업도 여기 있어요. 코드업도 누르면 열리게끔 해놨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은 REPL도 있습니다. REPL 연결해놨고 나머지 여기 프로그래머스도 여기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외워가세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 수업에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컴퓨터 키시고 크롬 하나 여신 다음에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띄워져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뭐 당장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얘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화면이 약간 다를 거예요. 이렇게 얘는 무시하세요. 이거 무시하시고 그래, 설명을 좀 이어서 합시다.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관리, 버전 관리를 해주는 앤데요. 법을 이렇게 쳐보면 버전 관리 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툴이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랑 맞지 않겠지만 호환성 때문에 미리 좀 해놨고 나중에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작업들 또는 내가 뭘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한 기간들 이런 거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 점들 있죠. 이날 뭔가 했다를 의미하거든요. 증거를 남기기에 굉장히 좋아요. 사용법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C 언어 공부하고 나중에 뭐 자바를 접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작업물을 올려야 된다던가 하면은 좀 뭐랄까 좀 어렵게 쓰는 클라우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진짜로 개발자로 취업을 노리고 있다 하면은 공부 시작한 날부터 이걸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한 1년 넘게 평일 주말 상관없이 공부한 내용들 싹 다 올렸었거든요. 그런 거. 좀 비추어요. 근데 이건 좀 사람이 피폐해져가지고 좀 약간 강박도 있고 해서 이건 좀 비추인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날부터 이날까지 이 사람이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했구나 이걸 보는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통 블로그 운영 많이 하고요. 또 유튜브 자기 거 채널 파가지고 거기다가 공부한 내용들 정리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활동을 한 거를 증거물로 제출해요. 회사에. 개발자 이력서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주소 쓰는 란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GitHub 주소는 필수로 들어가고요. 또는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 쓰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의 모든 회사 공통인데 신입을 뽑을 때 능력치가 어마어마한 놈이 들어오길 바라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한 놈을 바래요. 능력치 별로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성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 내가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뭐 혼자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또는 팀 꾸려서 뭐 학원에서 하는, 또는 따로 뭐 학교에서 하는, 아니면 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러면은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스는 이거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스쿨과 커리어. 그냥 쉽게 개발자 사이트예요. 개발자 사이트인데요. 커리어 쪽에 보면은 여기 채용 공고 이런 거 올라와 있어요. 채용 공고, 토스 이런 거, 오늘의 집, 뭐 알만한 데들 올라와 있어요. 패스오더, 또 뭐 샘표, 위메이드, 웨이브, 뭐 좀 대형 회사들 또는 뭐 중소 회사들, 기업들이 이렇게 공고를 올려놔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나중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언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신입 이런 거 그냥 참고를 하면 좋은데 참고를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여기 가고 싶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C 언어만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회사 가려면은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다른 거 손을 좀 더 대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좀 이거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 공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할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뭐가 있나? 솔루션 잔디? 이런 거 한번 볼까? 솔루션 개발팀 가려면 이런 거 해야겠구나. 업무 이런 거 보려면 뭐 파이썬, MySQL, PHP 이런 애들 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준이 막 높지 않아도 그냥 지원할 거예요. 어차피 신입 기준이니까. 근데 지금은 딱 볼 이유가 없죠. 이걸 지금 딱 뭐 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길 봐야 돼요. 스쿨 쪽에 보시면은 여기 강의도 있어요. 강의 이거 그냥 관심 있는 거 몇 개 보시면 좋은데요. 유료인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료? 굳이? 안 봐도 돼요.
유료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해서 이런 거죠. 간단히 찍먹하는 느낌으로. 이런 거는 그냥 관심 있는 분야면 한 번씩 보시고, 여기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C 언어니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얘도 나쁘지 않아요. 시간 있으신 분들. 근데 시간이 뭐 많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저랑 진행하는 강의만 복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코딩 테스트 연습.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건데요, 우선 따로 진행할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도 질문 받으니까 웬만하면 따로 시간을 좀 투자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문법이고 뭐 아무것도 모를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좀 문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접해야 될 건데,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고 제한사항 시켜서 이 예시대로 나오게끔 코드를 짜보자 라는 문제예요. 그냥 예시 다 나와 있고, 또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들 약간 수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수학 좀 섞여 있긴 해요. 근데 얘를 하면은 좀 훈련하기에 좋습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나중에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코드업 보면은 코드업 보면 얘는 그냥 문제집 사이트예요. 문제집 사이트. 문제집 들어가 보시면 여기 C 언어 기초 백제 있죠. C 언어 기초 백제 이런 식으로 다 풀어야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이트를 이용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초적인 문법 문제거든요. 아까 같은 그런 수학 섞여 있는 그런 거 말고 사용법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못하겠죠. 이걸 좀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좀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런 거 봐봤자 뭐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얘도 좀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가입은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코드.org 나머지는 뭐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주소창에다가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코드.org 치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볼 게 아니라 여기로 오시면 돼요. 여기 2, 3, 4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들은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이 동그라미가 잔뜩 있는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냥 코드.org 쳐서 들어오면 찾기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링크 타고 오세요. 얘네. 여기 들어오셔서 3단계 진행하면 3단계 눌러주시면 되고, 2단계 진행하면 2단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3단계가 평균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2단계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3단계를 전부 다 했다, 난 전부 이 원을 전부 다 채웠다 하시는 분들은 4단계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아래쪽에 좀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도 있거든요. 한국어 여기 있다. 근데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놓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영어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요 타원형이죠. 타원형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할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정원 모양 얘네들이 전부 다 문제인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위에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가 뭐래요? 좀비고
해바라기를 가져야 돼. 네. 그냥 그렇게 대충 뉘앙스 정도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페이지에서 우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돌려놓고 싶으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죠. 트랜스레이트. 이거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얘는 다시 돌려놓을 수 있고요. 요구사항은 이렇게 위쪽에 나와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러면은 좀비가 해바라기를 얻으면 된대요. 결론이에요. 맞죠? 그냥 그 왜 요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하는 그 블록 코딩과 비슷한 형식인데요. 뭐 스크래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기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블록은 여기 나와 있고요. 왼쪽에 나와 있고요. 이 블록을 여기 맨 런이라는 블록에 끼워 맞추시면 돼요. 이 맨 런은 이 런을 뜻합니다. 즉 실행을 의미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애들은 unused cod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안 쓴 거예요, 그냥.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리셋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끼워 맞춰서 런을 누르면 이제 실행인데, 문제 상황은 왼쪽에 나와 있을 거고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얘가 어떤 행동을 취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다 끄집어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냥 앞으로 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한 칸 앞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칸 앞으로 간 거 맞는데 여기서 이제 예측, 추측, 뭐 유추 뭐 이런 거를 좀 더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move forward 블록을 하나 끼워 맞췄단 말이에요. 한 개. 얘 원래 위치는 여기였죠. 그러면은 런 버튼 누르면은 결과가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의문이 들어야 돼요. 한 칸이 의미하는 게 뭐지? 이 체크문이 한 칸인가?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인데 forward면 앞이잖아요. 앞으로 이동인데 앞이 어디지? 앞이 이쪽인지 얘가 보는 방향 쪽인지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이런 행동들을 많이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뽑아낸 정보들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면 몇 번 더 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턴 레프트 하니까 돌아서 가려고 하죠. 돌아서 앞으로 가려다 보니까 막혔잖아요. 그럼 얘는 이 move forward는 얘가 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게 맞다가 되는 거고, 턴을 시키면 얘는 이제 진행 방향이 바뀐다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아까 전에 이제 가정을 한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좀 컴퓨터처럼 생각을 더 해야 돼요. 그냥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C 언어 포함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문제는 그냥 겁나 쉽잖아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첫 보면 끝나는 거죠. 3칸 가면은 끝나요. 그럼 컨티뉴 하시면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얘의 행동을 예측해보세요. 예상해보세요. 얘 어떻게 움직일까요? 다시 제자리로. 다시 제자리로. 그러면은 문제는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 칸 한 칸 실행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스텝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기다려요. 여기서.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원 버튼 눌러보면 레프트, 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죠. 결국에는 아까랑 문제 결론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블록은 4개면 충분했는데 6개 썼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2개가 섞여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붙여놨을 때 이 녀석의 행동 양상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맞게 최소한의 블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쉽잖아요. 되게 쉬워요. 쉬운데 뭐가 있을까? 그냥 목적에 맞게 하면 그냥 그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좀 블록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에 맞는 조건, 뭐 반복 이런 게 실행이 돼야 할 거예요. 뒤로 가면 약간 어려워질 수도, 블록의 개수가 늘어나고 생각하는 과정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문제 유형도 꽤나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살을 붙여서 발전해 나가는 느낌인데요. 뭐가 있나? 이런 애들. 지금 보면은 15개인데 13개 써져.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놈들은 전부 다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막 그런 건 아니에요. 하루에 무조건 몇 개씩 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숙제 아니고요. 그냥 시간 있을 때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뭐 하루에 2-3개? 아니면 하루에 하나? 대신에 좀 너무 느리다 싶으면 제가 더 속도 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룰 변수, 조건, 반복, 함수 뭐 이런 부분이 약간씩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2단계 오시면 되는 거고요. 다 했다 하시면 4단계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언제 하냐면, 자 그래, 우리가 수업을 공구시부터 공구시 50분, 또 10시부터 10시 50분, 그리고 11시부터 11시 50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50분, 10분, 50분, 10분, 50분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예외. 지금 거의 50분이 다 됐어요. 첫날이니까 좀 예외로 하고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찐 수업 시간은 이때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와 관련된 내용, 진도는 10분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 9시에 오셔서 10분 동안 얘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따로 막 미친듯이 얘를 숙제처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약간 워밍업 개념으로 할 겁니다. 계속. 저는 몇 년 동안 전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10분 늦게 오셔도 돼요. 어차피 진도는 10분에 시작해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정시에 맞춰 오셔서 10분 동안에 전날 한 거 복습 및 코드점 ORG 일 건데요. 중간에 가면은 코드업도 해야 되고요. 알고리즘 문제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좀 해놓으세요. 타이핑 연습도 해야 되고 이 문제도 풀어야 되고 뭐 기타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시간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보면 1일차에서 제가 문제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나가는 진도에 맞게 제가 문제를 열어드려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시간은 달라질 건데요. 내가 만약에 강사가 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럼 그냥 이거 열어서 하시면 돼요. 나 할 거 없는데 이제? 그럼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이거 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건 안 돼요. 문제를 푸는데 이거 모르겠다. 접어. 하고서 이거 풀면 안 돼요. 내드리는 문제는 최대한 고민을 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 하나 들어오시면은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요거는 필수로 열어주시고, 참,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녹화 중이라 그랬잖아요. 이 화면 그 자체를 녹화 중이거든요. 이걸 바로 유튜브에 올려서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바로 실시간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다른 강사님을 뵀는데 만약에 저 양반은 왜 동영상 안 찍어주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딱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냐면, 지각한다 또는 뭐 결석을 했다 그러면 바로 다음날 타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는 격일 수업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쭉 이어지는 수업이잖아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오늘 배운 걸 내일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일차 오늘 나왔어요. 2일차에 빠졌어요. 3일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일차 내용을 영상 보고서 참고해서 오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건 안 돼요. 어차피 영상 올라갈 거니까 결석해야지, 놀러 가야지, 이런 거 안 돼요. 왜냐면 오프터 레코드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안 하는 것도 꽤나 있을 겁니다. 손해예요. 그럼 손해일 거고, 또 달라요. 이게 인강이랑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 특히 영상 켜놓고 그냥 멍 때리면 의미가 없어요. 웬만하면 결석 안 해주시는 걸로. 결석만 안 해도 엔간치 해서 나가거든요. 이 전 시언어, 여태까지 했던 시언어 수업에서도 다 마찬가지여서 지각해도 돼요. 지각해도 되는데 결석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16일이니까 한 2주 좀 넘는 시간 안에 시언어 엔간치 다뤄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다음 시간 참고용 또는 그날 했던 거 복습용. 그날 한 건 그날 끝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 2, 3일차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오늘 나 좀 집중 안 하고 멍 때린 것 같아. 그럼 그냥 이틀차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배운 걸 여기서 써먹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2일차에서 배운 걸 3일차에서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날 한 거는 그날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천은 제 추천인데요. 그냥 0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학원 수업 시간 3시간으로 잡고 이거 외적으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주세요. 했던 걸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추가로 더 공부를 해도 되고, 대신에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예습은 필요 없어요. 했던 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내용 알려드리고 뭐 예시 들어드리고 실수 문제 풀고 이런 시간일 건데, 이 시간은 공부 시간으로 치지 마세요.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써먹는 이걸 공부 시간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3시간? 3시간 너무 많다 하면 그냥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는 필수로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날짜별로 내용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교재를 가져오셨을 텐데 필요한 부분에서 저는 쓰겠습니다. 교재로 나가진 않아요.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발췌해서 쓸 거니까 뭐 책 놓고 왔다 어떡하지? 안 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갖고 와도 일단은 상관없으니까. 안 갖고 왔으면 저기 인포에서 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질문은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란 수업 중에 또는 수업 시작 전에 또는 뭐 쉬는 시간에 또는 뭐 수업 끝나고 저를 부르셔도 되고 저한테 오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복도에 보충지도 학습이라고 안내가 붙어 있을 건데 보충지도 신청해서 저랑 따로 만나서 이제
질문하셔도 돼요. 보충제도 신청은 저희 벽면에 붙어있는 거 참고하시고 멘토님이랑 상의해보시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말을 끊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뭐 문제를 설명한다던가 아니면 뭐 개념을 설명하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마세요. 네, 설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면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내용 뭐 상관없어요. 지금 C언어 수업이기 때문에 C언어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수업 시간에는. 그 외적으로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웬간하면 C언어 질문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뭐 이런 시간에는 상관없어요.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서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열을 좀 해보자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또 타입스크립트, jQuery, 리액트, 노드, 뷰 이런 거 상관없고요. 프론트엔드 영역이죠. 그리고 백엔드로 넘어오면 C 언어, C++, C#, 또 뭐 있냐? 자바, 파이썬, 또 DBMS, DB,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링, JSP, PHP, 스프링 부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뭐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던 어떤 언어를 쓰던 상관없어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대신에 수업 시간에는 C언어 한정, 이 C언어 수업이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본인이 뭘 공부하든 아무거나 질문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업 외적인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며칠까지 수업이지? 1, 2, 3, 4, 5, 6, 7, 8 그래, C언어 1, 2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8일, 8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다른 수업이 아니에요. C언어 1 뭐 끝났다, C언어 2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하나 수업으로 가야 돼요. 수업 하나로 가야 돼요. 내용이 쭉 이어질 겁니다. 1, 2가. 그러니까 나는 1 만들어야지, 나는 2 만들어야지 뭐 이런 거 안 돼요. 뭐 개인 일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 목적은 이겁니다. 제 수업 목적은 제가 아는 거를 알려드리되 알려만 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강사 장기자랑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이 움직여야 돼요. 그 상태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웬간하면 배석하지 마시고 수업 잘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최우영이고요. 여기서 전임 강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업에서도 마주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언어를 공부한다 그럼 그냥 웬간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일단은 개요였습니다.